17일 주일 예배, 오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 드립니다.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공식에도 53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일어나 주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애가 나를 하나도 아니하며 가만히 하나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주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게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시겠습니다. 393장 하고 민호수 정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매일 매순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닮아가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그 얼굴에서 비춰주시는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속에 선택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가진 것들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안에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 안에 명령형이 정말 사모하는 능동형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어떤 검보다 강하고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반석 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말씀 한 절을 살아내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행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가을에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풍성한 열매 가운데로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GOD 성도회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이끄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가 나라가 파탄할 지경에 있습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이 아버지 흥청망청 아버지 돈을 아버지 쓰기에만 급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아버지 늘어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눈을 감고 있는 민족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을 다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일할 때 아버지여 땀 흘려 일하여서 아버지여 값진 그 성과로 우리가 아버지여 먹고 사는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순복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앞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순종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일깨워 주시고 각성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아버지 주님
신앙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여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인성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또 대한민국 교회의 WCC와 WEA 이렇게 연합하여 배도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각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들이 정말 깨끗하고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져 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사함이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예배와 우리의 아버지 행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1편 보겠습니다. 다시 켜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 아니하시리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낮에 내가 너를 사랑히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통일하도록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국제적인 사회가 지금 이슈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좀 믿는 분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좋은 매스컴 이런 데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현재는 47대 대통령이죠. 47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47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는 좀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저격수의 총알이 귀를 스쳐서 지나가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 탄이 스쳐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뭔가를 임무를 주시려고 자기를 살린 것이다. 나는 그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만큼 이 방송 매개체들이 공산 진영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자꾸 발표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맨날 뭐 가정사가 뭐 어떠니 저떠니 뭐 살아가는데 뭐가 어떠니 뭐 아들이 어떠니 뭐 계속 이런 방송만 퍼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워라하고 지다하고 있는데 카말라와 그 트럼프와의 대통령 그 선거 때인데 미국의 모든 방송들이 카말라가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은 카말라가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거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못 맞췄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러한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 북한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 러시아, 그리고 현재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나라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것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내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죠. 트럼프 당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미국의 정세, 국민들의 정세들이 너무 어지럽고 진정한 미국 국민들에게 정말 주어지는 주권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 보니 트럼프가 꼭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음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자료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여기에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자료에 의하니까 7월달에 카말라 후보가 됐죠. 그래가지고 선거하기 전날까지 쭉 여론조사를 봤는데 위에 빨간 것이 트럼프 후보, 밑에 파란 것이 카말라입니다. 카말라가 앞선 적이 없는 것 같죠?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카말라가 앞선다고 그랬는데 끝에 가서 급하니까 이 박빙이라는 자료가 나왔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유명한, 더 유명하기보다 이번에는 가장 정확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이제 정확한 미국의 여론조사인데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그 조사에 보니까 7월부터 10월 말까지 10월 5일 투표하는 날까지 트럼프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거의 50대를 50점, 카말라는 48점, 절대 밀린 적이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은 100% 당선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에서는
당선된다. 그렇게 계속 방송을 켰다는 거죠. CNN 뉴스가 커뮤니티 뉴스 네트워크 약자라고 이건 공산당 방송입니다. 그렇게 지정됐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여기 92% 네거티브, 92% 네거티브가 나오죠. 이 92% 네거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이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주류 방송에서 조사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92%로 나왔습니다. 이 방송 세계가 전부 다 그 공산화된 거죠. 트럼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국민들한테 트럼프가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53%, 52%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52%가 여러분들이 53%가 미국 국민들의 53%라 그러면 이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아주 인기 좋은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지만 30%를 못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53% 이상이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퍼센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라스무스 리포트라는 그 여론조사가 생긴 지 29년 만에 역사에 처음 있는 지지율이다. 이렇게 라스무스 리포트라는 뉴스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지지율은 거의 54%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딱 세 가지만 취임 직후에 말을 했죠. 미국의 회복, 세계의 회복, 상식의 혁명.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바이든 때는 미국 전체가 그랬습니다.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환하고 여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성정체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성으로 돼서 이 사람이 무조건 없이 나는 그냥 여자로 조용하게 살겠다 이러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마다의 그 자기의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식을 혁명해야 되겠다 해서 트럼프가 바이든 때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여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만 트럼프는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이제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이제 대학교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남자였던 수영 선수가 3학년 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된 겁니다. 남자로서 그 사람의 수영 선수의 실력은 거의 280 몇 등 이 정도로 거의 하위층인데 이게 이제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로서 수영 대회를 나가서 매번마다 1등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인정을 하니까 국민들이 못 들고 일었었지만 트럼프 때는 이 상식이라는 자체를 이제 바꾼 거죠. 상식이라는 말 뜻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LA에 폭동이 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 트럼프 데모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 그런 뜻에서 반 트럼프 집회를 이루는데 근데 그 나라의 뉴스에서는 불법 이민자 중에서도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이민자들이 오면은 거의 한 80%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 마약, 살인 이런 것들을 자기 나라에서 저지르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정리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해서 동원을 해서 이게 이제 그때 군인들이 투입되었던 그러한 계엄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불법 이민자가 덤벼들게 되어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경찰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걸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반 트럼프의 뉴스에서는 폭동이다, 반 트럼프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캐나다 지도입니다. 그 밑에가 그린란드, 그 밑에가 파나마. 우리나라 신문에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런 제국주의 캐나다도 트럼프가 자기 거다 그러고 그린란드도 자기 거다 그러고 파나마도 자기 거다 그러고 그러니 이건 제국주의자 세상이 어디냐 그 뒤를 알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대부분이 반중입니다. 반중이 뭐냐면 반중이 뭐죠? 중국을 싫어합니다. 네. 중국을 아주 싫어하고 근데 이와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어제 강화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이 강화문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정치가들은 압도적으로 친중입니다. 친중. 중국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이 정치자들한테 이제 돈도 주고 여러 가지들 돈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반중, 정치가들은 친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도 여기 내용을 보시듯이 캐나다 트리도 수상을 사퇴시키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거기 뭐가 있죠? 거기 얼음 땅이잖아요. 그죠? 굳이 이 얼음 땅을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북극 한복판에 있는 얼음성 성인데
미국에서는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주 멀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현재 중국 해군이 정박해 있고 중국이 그 얼음 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주변에 얼음을 깨면서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거 중국이 잘못하면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네. 근데 그 그린란드에 자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아마 그것을 노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에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저게 원래는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인데 소련, 러시아가 저걸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비록 덴마크 땅이지만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미군에 주둔하고 있는 그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제 파나마를 보겠습니다. 파나마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에는 좀 우화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미국이 운하를 파준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파나마라는 나라한테 너희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거를 $1에 명의입니다. 미국이 파나마에게 이 운하를 관리하면서 너 나라 자국민들을 먹고 살게 잘 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운하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운하입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배를 운하를 거치지 않고 가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뉴욕, 로스앤젤레스가 있으면 이 운하를 거치지 않고 간다면 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약 7,000km를 가는데 배로 7,000km 가면 꼬박 한 24일, 25일 정도 걸려요. 하지만 여기 파나마에 이렇게 미국에서 운하를 땅을 파가지고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듭니다. 요거는 70km. 저기가 배로 간다면은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운하를 한번 지나갈 때마다 큰 배들 알죠? 부산 이런 데 가면 이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큰 배들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거기 5억을 내잖아요. 5억 한번 지나갈 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파나마가 배 한번 통과할 때 5억씩 받고 이제 잘 살겠구나 이랬는데, 근데 트럼프가 다시 와서 이 정책을 까보니까 얘네들 파나마가 이 운하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중국 얘네들이 이제 물 들어오고 물 빼고 이런 기술이 없다고 보니까 중국이 들어가서 이 중국인 회사가 이 파나마 운하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이 파나마 운하를 가지고 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런 책들이 한두가 아닙니다. 이게 캐나다 판다의 발톱, 캐나다 정치를 중국이 다 그냥 접수했습니다. 캐나다 정치권까지 아예
정책까지 다 친중입니다. 중국이 유리한 정책하고 중국 마약 갖다가 미국에다 갖다 팔고 또 바로 이런 것까지 캐나다뿐만 아니라 저런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하더라도 미국을 망친 중국, 세계를 망친 중국, 뉴질랜드를 망친 중국, 프랑스를 망친 중국 이래가지고 이런 책들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책이 한국을 망친 중국이라고, 대한민국을 망친 중국이라고 이런 책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을 근접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죠. 파나마의 그 문화를 관리하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뭐고 트럼프가 그것을 알고 거기를 확인해봤는데 거기에 중국 군대까지 있습니다. 중국 군인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저걸 찾아오려면 혹시 미군 군사력을 투입해서라도 찾아올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군 군사력을 투입해서라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면은 트럼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국민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도 웃긴 내용입니다. 파나마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파나마에 계신 중국군 여러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당신들 왜 거기 있는 거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나라 지도냐면 캐나다 지도입니다. 캐나다 지도인데 그 중에 이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은 캐나다 지도에서 좌파가 되지 않고 캐나다를 지키겠다는 그 주민들이 있는 요 빨간색의 캐나다 지도의 한 부분인데 여기가 알버타라는 주입니다. 이 알버타라는 주가 우리나라의 한 6배나 큽니다. 근데 이 캐나다의 보수파인 이 알버트 주가 이제 더 이상 캐나다를 안 하겠다고 다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알버트주에 투표를 합니다. 너희들이 독립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 캐나다에 그대로 소속될 거냐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데 50%가 넘으면 독립이 됩니다. 근데 독립을 하게 되면은 캐나다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도가 나 독립이야. 그래서 나라 이름이 경기야. 우리 대한민국에 안 속해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아마 군을 투입해서라도 경기도를 박살을 내겠죠. 캐나다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알버타주가 만약에 나는 캐나다 나라가 아니고 알버트 나라다 이렇게 하면은 캐나다의 군인들이 아마 또 거기 투입되어 박살을 내겠죠. 하지만은 그걸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난 미국의 한계에 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미군이 여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캐나다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캐나다가 아예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조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그 알버트라는 주에는 지하 광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70% 80% 이상이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데 밑에 보면은 쨍하게 파란색 있죠. 완전 잘려가지고. 이 쪼맨한 나라가 거의 80년 동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건 어느 학자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더라도 저 밑에 저 섬섬한 파란색, 저거는 곧 빨간색이 될 것이다. 냉전 시대 때 저의 빨간색 공산주의입니다. 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런데 저거를 중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이거는 이제 저기인데 지금도 빨간색인데 지금은 저걸 뭐라 그러면 유라시아에 있는 독재 국가들, 그 유라시아 독재 국가들 네 나라 이것이 세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네 나라가 뭔지 알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대드는 겁니다. 내가 1등 하고 싶다.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1등 되는 내 나라. 그래서 미국이 그 대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 21세기 세계 정치인데 동북아 정치의 대결 구도입니다. 아까 전에 네 나라라고 얘기했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편이고 미국, 일본, 나토, 영국, 호주, 인도, 대한민국이 한편입니다. 네. 지금 싸우는 것보다 지금 싸우면은 훨씬 우리가 유리합니다. 네 나라 힘 합쳐도 중국이 제일 세지만은 미국한테는 아직 상대가 안 되고 러시아는 거의 망했고 러시아가 1년 동안 버는 돈하고 우리나라 1년 동안 버는 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석유도 많이 키우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자동차하고 통신 기계 이런 거 수출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그런 걸 다 쓰고 있죠. 하여튼 이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데 미국, 일본, 대한민국, 호주 이렇게 싸운다면은 그냥 뭐 시작하기도 전에 이 파란색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중국의 푸틴, 시진핑 있고 푸틴 있고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 저 사람이 36년째 이란 정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거의 86세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북한 김정은 41살짜리. 그래서 이 네 나라를 보고 미국 외교 정책에서 하원 외교위에서 미국의 가장 손해가 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려달라. 그러면은 그 손 보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다 되겠다. 그랬더니 이 네 나라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미국 하원에서 원하는 돈을 다 줄 테니까 저 네 나라를 손봐달라. 그래서 손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센 게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인데 이번에 이란이 사실상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 또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 마지막 요거는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 세계 한 10위쯤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처음에 대한민국을 이 미국에 알려준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그러한 역할을 가장 크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 1등인 미군과 우리나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군은 거의 뭐 완전 바닥에서 최하위 군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영국에서 미국 왜 바보같이 저뭐 제3세계에 있는 나라도 아닌 나라와 그렇게 뭐 동맹을 맺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아주 큰 꿈도 있었고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옆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막 침략을 해오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면 멀리 있는 친구를 만나야지 잘 싸우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 매일 싸우듯이 하여튼 이 옆나라의 이 침략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중국, 일본, 중국과 일본들이 거의 뭐 한국에 뭐 어마어마하게 침략했죠. 우리가 정말 한미 동맹을 맺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에 세계 4대 강국이 모두 한반도 주변에 있었는데 언제나 이 한반도, 차이나, 뭐 일본, 러시아 이렇게 주변에 있었는데 우리가 흡수가 안 되고 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은 이 한미 동맹에 어마어마한 큰 뜻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2탄으로 해서 또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21편 이스라엘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다음 주에는 이 이스라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또 자세한 얘기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72년 전 하나님 은혜로 한미동맹을 맺게 하시고 이 시간 한미동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이 동북아시아 전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올 수 있었고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의 기조를 이루는데 한미동맹이 밑바탕이 되어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15일과 16일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에 15일, 8월 15일 강복절과 8월 16일 광화문의 이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마의 탈을 쓴 그들이 15일날 자기들만의 그 왕권을 임하기 위한 그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아주 조그만 인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일 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을 되찾고자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광화문에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악의 세습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서두에 또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미국,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업의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그 GOD 선교회 전도지를 신발장에 이렇게 동안에 필요하신 분 저거를 가져가서 저희 여기 선교회에 출석이 아니라 본인들 다니시는 교회나 또 주변에 교회를 가시지 않냐고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전도할 때 사용하시고 꼭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정말 거절하지 않냐고 저희가 정말 이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히 11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 이 모든 것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좋은 일에 쓰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하는 일에도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 이후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7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니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의제만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